MIT의 웅장한 강당에 13살 소녀가 전설적 수학 교수 앞에 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이알이었다. 10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고국인 한국을 떠나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정착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알이는 학교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다. 눈동자에는 늘 약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이알이는 영어 단어 하나 제대로 내뱉기 어려웠다. 교실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고 친구들은 그녀의 서툰 발음을 웃기도 했다. 편견의 벽은 보이지 않게 서서히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왜 저 아이는 우리말을 저렇게 못하지? 라는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겪는 소외감은 어린 소녀를 지치게 했다. 쉬는 시간에도 이알이는 운동장 한 구석에 숨어 지냈다. 입에서 영어가 쉽게 나오지 않아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급식 시간, 쑥덕거리는 아이들의 틈바구니에서 혼자 남겨지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이알이는 작게 손을 들고 풀어냈다. 하지만 더듬거리는 영어로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뒷자리 아이들의 웃음에 묻혀버렸다. 교실을 가득 메운 낯선 웃음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려 이알이는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날 베개를 적시며 절망했다. 외롭고 힘겨운 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포기하지 않는 작고 강한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 불씨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그 희망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수학이었다. 숫자와 도형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었다. 방과 후 도서관에 홀로 남은 이알이는 수학책을 펼치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 수식의 논리는 강물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흘러갔다.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는 진리의 세계, 그 속에서 이알이는 자신이 특별해질 수 있다고 느꼈다. 작고 왜소한 소녀였지만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낼 때면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에 차 있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가슴속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듯했다. 수학 앞에서 이알이는 누구보다 당당했다. 케임브리지의 겨울밤, 창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12살이 된 이알이는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대학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끙끙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만화책을 읽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 나이였지만 이알이의 눈동자는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풀 때마다 반짝였다. 부모님은 그런 딸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했다. 늦은 밤까지 불빛 아래 앉아있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면 곁에서 도시락통을 정리하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리는 괜찮아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 놔둬요. 이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수학이 좋아서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자신 있었다. 수학은 그녀에게 희망이자 피난처였다. 그녀는 숫자의 퍼즐 속에서 기적을 꿈꾸었다. 그 즈음 MIT 캠퍼스에서는 흥미로운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다. MIT 수학과에 40년째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알이는 우연히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버지는 캠퍼스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신문 한 면을 펼쳐 보였다. 여길 봐라. MIT 수학과에서 중요한 발표회가 있대. 40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는 것 같아 신문에는 MIT 수학 난제 해결 임박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이알이는 눈을 반짝이며 신문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40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라니. 어린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문제라니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 과연 MIT의 석학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어린 소녀가 풀 수 있다고 믿어줄까? 하지만 이알이의 가슴 한 구석에서는 뜨거운 도전 의식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손끝이 근질거릴 정도로 마음이 끓어올랐다.
며칠 뒤 아버지는 이아리를 자신이 일하는 MIT의 한 강의실로 몰래 데려갔다. 주말이라 텅 빈 강의실은 경건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높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쏟아진 한낮의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들을 반짝이며 춤추게 했다. 나무로 된 긴 의자들이 줄지어 늘어선 그 공간은 마치 신전처럼 느껴졌다. 그런 강의실 한가운데 커다란 칠판과 낡은 분필 냄새만 가득했다. 칠판 한쪽에는 지워지지 않은 수학 공식들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다. 그 중앙에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가정 X, Y인 경우의 하남. 이아리는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마치 저 수식들이 어서 풀어봐 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저것이 혹시 그 소문이 문제와 관련된 단서일까? 어린 소녀의 눈에 칠판 가득한 수식들이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분필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잊은 채 칠판 가득 수식을 흘려쓰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의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버지가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조용히 불렀다. 이아리는 아쉽게도 분필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이미 열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아리는 틈만 나면 MIT 캠퍼스에 발걸음을 했다. 평일 오후 수업이 끝나면 아버지를 기다려 함께 집에 가곤 했는데 그날도 러셀 교수가 진행하는 공개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당 뒷자리에 몰래 앉았다. 강연 주제는 다름 아닌 40년 묵은 난제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이었다. 러셀 교수는 등 뒤 칠판만큼이나 거대한 위압감으로 서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였고 날카로운 코끝에 걸친 둥근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을 뿜어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강당의 공기는 무게를 더해갔다. 이아리는 발표 슬라이드에 빠르게 지나가는 수식과 그래프들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알아듣기 벅찬 전문 용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숨죽인 채 필기하며 그의 말을 쫓았다. 모르는 단어는 소리내어 조용히 반복해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옆자리 대학생이 힐끔 그녀를 쳐다봤지만 이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이아리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두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봤던 칠판의 가정 X, Y인 경우에 하남이라는 문장이 맴돌았다. 용기를 내야 했다. 떨리는 손을 들자 수백 명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손 하나가 삐죽 솟았다. 러셀 교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흘긋 보더니 질문자를 지목했다. 이아리는 간신히 입술을 달싹였다. 저기, 교수님. 혹시 그 난제에서 사용된 가정 조건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순간 강당에 잔잔한 웃음이 퍼졌다. 앞줄에 앉은 대학원생 몇은 피식거렸고 러셀 교수의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스쳤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학생, 이름이 뭔가? 그는 이마를 찌푸리고 이아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아리입니다. 그래, 이 학생. 자네가 말하는 잘못된 조건이 뭔지 한번 들어보지. 그의 어조엔 회의와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이아리는 목이 바짝 타들어감을 느꼈다. 그러나 계속했다. 칠판에 쓰여 있던 X, Y라는 가정이여. 그 조건이 없이도 혹시...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러셀 교수가 손을 들어 이아리의 말을 막았다. 됐네. 거기까지.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X, Y라는 조건은 당연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거라네. 자네 같은 어린 학생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기본기가 더 필요할 거야.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아리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였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귓가에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가득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가슴을 짓눌렀다. 어째서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그녀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에 다가갈 기회조차 빼앗겨야 하는 걸까?
참을 수 없이 수치심이 밀려온 이앓이는 도망치듯 강당을 빠져나왔다. 눈앞이 흐려져 계단을 헛디딜 뻔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아버지가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이앓이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묻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가슴속에 쌓인 절망과 분노가 눈물로 쏟아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토닥였다. 강당 안에서 들린 웃음과 비웃음이 그의 귀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순간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일렁였지만 달려나온 딸을 보자 곧 분노는 걱정으로 바뀌었다. 한참을 울던 이앓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아니란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세상엔 종종 어린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이 있지. 하지만 교수님들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천재들도 처음엔 알아보기 힘든 법이란다.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면 편견도 결국 사라지겠지. 그 말에 이앓이는 흐르는 코끝을 훌쩍이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에는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편견의 벽 너머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이앓이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비록 오늘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이앓이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끊임없이 수식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벽에는 빼곡한 계산 용지가 나뭇잎처럼 붙어 있었다. 방과 후 학교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그녀는 관련된 논문과 책을 찾아 헤맸다. 주말도 잊은 채 계산과 추론에 빠져 지냈다.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핵심은 바로 그 가정 조건이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XY라는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자 길이 열렸다. 이앓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펜을 떨어뜨렸다. 곧바로 새 노트를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잘게 씹던 연필심이 부러져 나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논리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흘러넘쳤다. 마침내 마지막 한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이앓이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완성된 증명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우아한 해결법이었다. 이앓이는 펜을 떨군 채 한동안 멍하게 종이를 바라보았다. 곧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4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가 한낱 13살 소녀의 손에서 풀린 것이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해냈어. 그 마른 방 안 공기처럼 희미했지만 이앓이의 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앓이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어려운 수식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벅찬 표정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내가 정말 해낸 거니? 이앓이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틀렸던 조건을 빼고 다시 풀었더니 풀렸어요. 제 증명이 맞다면 진짜로 해결한 거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꼭 끌어안았다. 내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모진 편견 속에서도 결국 딸의 실력이 빛을 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이앓이는 자신의 증명 노트를 파일로 정리해 MIT 수학과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최대한 쉽게 풀이를 덧붙이고 자신이 고작 13살 중학생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열정으로 밤새 연구했음을 진솔하게 적었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이메일 내용을 검토한 끝에 마침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이제 어른들의 답장을 기다릴 차례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 희미했던 희망의 등불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이메일을 못 받은 걸까? 아니면 열어보지도 않은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첫날은 서버 오류일 거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이튿날도 답장이 없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이아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아리는 초조한 마음에 몇 번이고 받은 편지함을 새로 고쳤다. 결국 답을 얻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던 중 MIT 수학과 공식 웹사이트에 커다란 공지가 하나 떠올랐다. 러셀 교수 40년 난제 해결 발표 예정이라는 제목이었다. 발표회는 일주일 뒤 MIT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라 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아리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러셀 교수가 해결 발표. 말도 안 돼. 설마 자신의 증명을 보고도 답장을 안 한 채 교수가 가로채버린 걸까?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하얘졌다. 분명 자신이 찾은 해결법은 완벽했다. 하지만 러셀 교수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리 없었다. 그는 애초에 가정 조건이 틀렸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진실은 영영 묻혀 버리는 것일까? 이아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며칠 전만 해도 하늘을 날 듯했던 가슴이 이제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 그동안 쌓아올린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리야,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힘없이 주저앉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아리는 눈물 맺힌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보았다. 다 봤어. 나도 방금 뉴스를 봤단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노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이메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했다고 발표한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전 끝난 거예요. 이아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교수님이 발표해버리면 아무도 제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잠시 말이 없던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있을 순 없다. 네. 발표회에 가자. 아버지의 음성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가서 직접 말하자꾸나. 누가 먼저 풀었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내가 직접 보여줘야지. 하지만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이아리는 겁에 질려 물었다. 수백 명 앞에서 겪은 수모가 떠올라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았다. 듣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실이라면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거란다. 이아리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터였다. 이아리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다. 발표회 당일 MIT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백 명의 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역사적인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모두들 40년 묵은 난제가 풀리는 순간을 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아리는 아버지와 함께 강당맨 뒤쪽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옆에 선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다. 귓가에서는 자신의 심장 고동 소리가 쿵쿵거렸다. 무대 위로 러셀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고 박수갈채 속에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러셀 교수는 자화자찬에 가까운 서문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선언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비쳤다. 이아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예상대로였다. 러셀 교수의 풀이에는 여전히 XY라는 가정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그 조건 하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아리는 단번에 그 오류를 알아차렸다. 저렇게 해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녀는 속이 타들어갔다. 주먹을 꼭 쥔 손바닥엔 식은땀이 배어났다. 그녀는 무대 위 러셀 교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결국 러셀 교수는 한참에 걸친 설명을 끝맺었다.
장내에는 감탄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향해 물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아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교수님, 조건이 틀렸어요.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수백 명 관중의 시선이 일제히 강당 뒤편을 향했다. 러셀 교수도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모두가 웅성거렸다. 저 뒤에 선 건 어린 동양인 소녀였다. 뭐라고 했나? 방금 러셀 교수가 당황한 듯 되물었다. 순간 이아리는 온몸에 용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목청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외쳤다. 교수님, 당신의 가정이 잘못됐다고요. X, Y라는 조건이 틀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곧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번졌다. 일부 교수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경비원이 다가오려는 기색도 보였다. 무대 옆에 서 있던 사회자가 난처한 얼굴로 러셀 교수를 바라봤다. 러셀 교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 아이, 또 당신인가? 그는 이아리를 알아본 듯했다. 여긴 공식 행사여.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이아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떨림을 억누른 단단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교수님의 풀이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서요. 그 오류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튼 소리, 러셀 교수가 손을 내저었다. 이 아이 좀 데려가시오. 그는 경비원에게 지시했다. 잠깐 무대 한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학과 학과장인 로버츠 교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백발의 로버츠 교수는 온화한 표정으로 러셀 교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러셀 교수, 저 학생의 말을 들어보죠. 하지만 러셀 교수가 항변하려 했지만 로버츠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40년 동안 못 푼 문제 아닌가. 혹시 모르지. 한번 들어보세. 러셀 교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단 5분만 주겠네. 그 이상은 허용 못해. 이아리는 숨을 고르고 앞쪽 통로를 따라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치 꿈을 꾸는 듯 앞으로 내딛었다. 강단으로 올라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에 하얀 가루가 묻어났다. 눈앞에 커다란 칠판이 아득히 높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칠판 가득히 쓰인 러셀 교수의 공식을 바라봤다. 이아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선 교수님께서 증명에 사용한 가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떨리던 목소리가 점차 또렷해졌다. 이아리는 칠판의 첫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적힌 X, Y라는 조건 말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풀이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X, Y를 가정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강당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아리는 곧바로 옆 칠판으로 이동해 준비해온 증명의 첫 단계를 쓰기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X와 Y의 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전개가 가능합니다. 또렷한 필체로 적힌 수식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몇몇이 낮게 웃었지만 이아리가 한 줄 한 줄 설명을 이어갈수록 장내는 숨소리마저 죽었다. 그녀의 논리는 강단 위 스포트라이트처럼 선명하게 빛났다. 때때로 목소리가 잠길 때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조용히 속으로 딸의 이름을 외웠다. 이아리는 세 번째 칠판에 이르러 마침내 마지막 결론을 써내렸다. 그러므로 초기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칠판에는 그녀가 새로이 써내려간 증명의 정수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칠판과 소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러셀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칠판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로버츠 교수가 먼저 다가가 분필 자국 투성이의 칠판을 찬찬히 살폈다. 놀랍군. 그가 탄성 섞인 속삭임을 내뱉었다. 이어 여기저기서 숨죽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정말이야? 완벽한데. 어떻게 저 나이에. 짧은 웅성임 끝에 러셀 교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직 자신의 발표용 레이저 포인터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비출 스크린도 없었다. 그는 마치 수십 년은 늙은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이아리는 긴장으로 굳어 선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러셀 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들고 칠판을 몇 차례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가 신 듯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옳았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강당은 일순 조용했다가 곧 우레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였다. 일부 교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학생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러셀 교수는 멍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조용히 이아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시선이 쏠린 가운데 그는 말없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 이아리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 곁으로 로버츠 교수가 다가와 이아리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눈부신 조명 아래 어린 소녀와 백발의 노학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 장면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객석 뒤편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의 작은 소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마침내 해냈다. 강당을 가득 채운 기립 박수 속에서 이아리는 저 뒤편 객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참아냈다.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어둠은 어느새 걷히고 그 자리에 눈부신 희망의 햇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아리의 눈물과 땀은 결국 헛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아리의 집으로 MIT 수학과에서 한 통의 공식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 봉투에는 MIT 문장이 선명했고 발신인은 수학과 학과장이었다. 손끝을 떨며 봉투를 뜯어 편지를 펼친 이아리는 눈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 편지의 시작은 격식 있는 사과의 인사말로 채워져 있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이아리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그녀의 발견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다. 잘못된 조건으로 인해 빚어진 40년의 오류를 바로잡은 공로는 온전히 이아리에게 돌아갔다. 옆에서 함께 편지를 읽던 아버지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더불어 MIT는 어린 수학 천재를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녀의 재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 언론은 13살 소녀의 놀라운 업적을 대서특필했고 이아리는 편견을 딛고 기적을 이뤄낸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울리는 메시지를 남겼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